네, 신해철 씨의 사망으로 의료 분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의료 분쟁,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사 출신 변호사죠. 전현희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여상원 변한봉 변호사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신해철, 고 신해철 씨의 부검 어제 있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오늘 보니까 또 당시 병원에서 좀 반박을 한 것 같아요. 네. 반박 내용 혹시 보셨습니까, 변 변호사? 맞습니다. 예. 그 제일 문제가 됐던 건 이제 천공 여부에 대해서 S병원에서 발생한 네. 과실이냐 아니면 아산병원에서 발생한 것이냐라는 논란에 대해서 네. S병원 측은 그 심장 부위에 대해서는 횡격막으로 심장과 그 예. 하복부가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자신들은 심장은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심장 부분에서 심낭에서 천공이 발생됐다라는 것은 이것은 아산병원의 과실이지 S병원의 과실이 아니다라고 네. 반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됐다면 저게 만약에 이제 법정으로 가게 된다면 아주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것 아닐까요? 진실이 누가 맞고 네. 누가 틀리다가 밝혀지기까지는. 네. 통상 얼마 정도 걸립니까? 이런 사고. 의료 사고의 경우에는 통상 1심, 2심, 네. 사고심까지 가는 네.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대부분 2, 3년, 길면 5년, 7년도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그런가요? 많습니다. 네. 네. 근데 이 사안은 지금 오늘 이제 보도를 보니까 네. 병원에서는 자신들의 과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심낭에 있는 네. 천공이 네. 그게 이제 장유착 박리술을 할 때 발생을 한 것인지 네. 아니면은 이게 아산병원에서 이 이제 흉곽 그 네. 흉통을 그러니까 완화시키는 수술을 하면서 한 건지 네. 그 문제가 이제 쟁점이 되는데요. 네. 제가 아산병원의 수술 기록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수술 기록지를 확인해 네. 보셨군요. 근데 아산병원에 보면 그 흉부외과랑 외과가 이제 협진을 해서 수술을 시행을 했는데요. 네. 흉부외과에서 이제 당시에 이 신해철 씨가 병원에 이제 아산병원에 내원했을 당시에는 심정지가 와서 사실상 이렇게 네. 코마 상태에 있는 그런 네.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심장에 그 압박을 많이 받아서 염증 조직으로 그 심전 압박을 받은 상태에서 그 심장에 이제 그 심낭염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에 배농술을 네. 아산병원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포이드 본이라는 이 검상돌기를 흉곽에 있는 뼈를 일부 제거를 하고 거기에 외과적 배액술을 시행을 해서 이건 이제 그 고름 이런 거를 빼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이제 S병원 측에서도 뭔가 네, 네. 그쪽에서 그런 수술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뭐가 근데 생겨도 이제 아니냐. 제가 그 부분을 그 아산병원 의사랑 또 이제 흉부외과의 전문 교수님들과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 이 국가수에서 발견한 천공은 네. 이게 만약 아산병원에서 수술해서 이제 이거는 환자를 구하기 위한 응급상의 조치로 시행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산병원에서 이제 이 천공술을 통해서 이게 이제 천공이 생긴 거라면 그런 경우면은 이제 아산병원 쪽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걸 과실로 보기는 어렵고요. 네. 그리고 또 그 천공, 그 배액술로 인해서 천공이 생긴 거냐 그랬더니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그 가능성 매우 낮고 실제로 알겠습니다. 장유착술을 할 때에 그게 이제 걸려서 좀 박리가 좀 되면서 천공이 생기거나 아니면 복막염이 진행이 네. 되면서 심낭염으로 확대가 되면서 점점점 골마가지고 염증의 확대로 이렇게 이제 천공이 생길 가능성 이 세 가지로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그 지금 갑자기 부검 결과에서 이때까지 장에 있던 천공이 문제되다가 그렇죠. 국과수에서 갑자기 네. 그 심장에 구멍이 있는 걸 갖다가 밝힌 다음에 이게 무슨 이 사건과 관계가 많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제 생각에는 네. 그 소장에 있는 천공에서 나온 고름 네. 이걸로 폐혈증이 발생했고 이걸로 인해서 심정지가 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문제지 네. 심장에 있는 천공은 사실 이 사건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닌데 네. 국과수에서 부검 결과 그걸 밝히면서 마치 이게 심장에 있는 천공이 이 사건의 기계가 주요한 기계가 것처럼 새로운 게 나오니까 이제 거기도 그러니까 관심을. 그랬는데 네. 아까 저도 그 뭐 다른 방송 이야기했지만은 그 심장에 있는 천공은 사실 그 S병원에서 장유착 수술할 때 그까지 건드리기에는 상당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결국 아까 우리 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과정에 생긴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됩니다. 자, 이게 지금 뭐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뭐 예. 너무 뭐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지금 그 같은 병원에서 네. 3년 전에도 뭐 유사한 세례로 그 사망한 사례가 있었는데 거기도 소송이 붙었는데 결국은 그렇죠. 예. 병원 측이 승소했다는 거죠. 예, 그때 2011년 당시에 위밴드 수술을 한 네. 사례가 있었는데 네. 그가 그 당시에도 이번 사건처럼 소장에서 천공이 발생을 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복통을 호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진통제 투여만 하고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했었는데 네. 결국에 치료 시기를 놓쳐서 그 나중에 결국 소장을 잘라내고 봉합 수술을 했지만 네. 치료 시기를 놓쳐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1년 당시에도. 근데 이에 대해서 그 법원은 병원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네. 그 판결을 했었는데 물론 이제 단순하게 이것만 봐서 어떤 사실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물론 이제 복강경 수술 과정에서 천공이 발생을 할 수가 있었고 네. 천공이 발생한 후에 그것을 병원 측에서 즉각 인지하고 제대로 된 조치를 취했었는지 그러니까 단순히 수술의 복통을 호소했던 것이 천공의 가능성에 대한 복통을 호소했던 것인지 네. 아니면 통상적인 수술 후 통증을 호소했던 것인지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사가 정확히 판단을 못했었을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아마 대법원에서는 법원에서는 병원의 과실 부정했던 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물론 다 뭐 사례마다 다르겠지만 통계를 보면 이런 의료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하기는 원고가 예. 환자 그러니까 저 피해자 쪽이 승소하기가 아주 어려운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법 체계로 보면. 기본적으로 법 체계상이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쪽에서 네. 상대방의 과실을 입증하도록 되어 있는 게 손해배상의 기본 원리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상당히 대법원에서 그동안 견해를 바꿨습니다. 네. 바꾼 다음부터는 사실은 대부분의 견해대로 하면 의료소송에서 환자 쪽이 승소할 확률이 높아야 되는데 네. 크게 높아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죠? 왜냐하면은 대법원에서는 옛날에는 무조건 환자에게 입증 책임을 주었다가 네. 이래서는 비전문가인 환자가 승소하기 어렵다. 네. 입증하기 힘들다. 의사의 전문적인 부분은 입증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에서는 개연성설이라고 해가지고 네. 환자가 수술하기 전에 그런 증상이 없었는데 수술 후에 갑자기 나타났다 그러면 네. 일단 의사의 잘못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네. 예연성이 있다 의사의 잘못이. 네. 그러면 의사가 오히려 네. 반대로 그게 의사의 과실이 없다는 것을 아. 입증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네. 그렇지만 결국은 이게 과실이 있다 없다는 결국 법관의 판단 문제고요. 네. 법관은 의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사 출신 법관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대한의사협회라든가 의학협회에다가 사실 조회를 합니다. 감정 의뢰. 네. 그러면 과제는 개편 아니겠습니까? 가능하면은 완전히 딱 떨어지지 않는다면 아, 네. 의사의 과실이 없다. 그게 또 한편으로 또 일리가 있을 수도 있는 게 네. 의사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임상의학의 최선의 처치 방법.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의사에 알고 있는 의학 수준에서는 가장 최선을 적합한 했다. 예. 였다고 많이 다 배웁니다. 그러면 판사로서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저 의사 출신 법관은 없죠. 의사 출신 변호사는 의사 출신 법관도 요즘은 좀 예. 계시고요. 있습니까? 그래서 예. 좀 의료인 출신이 법 쪽에 많이 진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민사소송에서는 이제 당사자들이 다 입증을 해야 되지만 의료소송은 과실이 있다는 것이 추정된다는 이런 이론을 네. 대법원에서 많이 채택을 해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이제 의료소송의 승소율이 조금 높아졌습니다만 여전히 이 쉽지는 않죠. 통계를 보면 네. 30 내지 40% 정도밖에 승소율이 뭐랄까 예. 의피아라는 말의 성립이 가능할까요? 의피아. 의사들의 저는 이제 제가 정피아, 언피아 네. 뭐 엄청 많은데. 네. 물론 그런 측면을 완전히 부인할 네. 수는 없지만 네. 실제로 이제 제가 의료소송을 수행을 하면서 의사들에게 감정이나 이런 이제 진료 기록에 대해서 분석을 의뢰를 합니다. 네. 그러면 대부분의 네. 이런 이제 학계, 특히 이제 교수님들이 그걸 많이 분석을 하는데 네. 상당히 좀 정확하게 분석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다만 이 질문을 할 때도 뭔가 문제가 되는 것을 정확히 꼬집어내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정확한 쟁점을 잡지 못하니까 과실 밝히는 게 여전히 어렵지 않나 자, 그렇게 이게 생각합니다. 뭐 어쩌면 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한 제가- 개인이 무슨 의료 분쟁 무슨 뭐 조정이라는 게 생기긴 했죠. 예, 일단 두 가지 정도 재미있는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은 네. 첫 번째는 그 일반 그 의료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네. 자신이 의료 사고의 피해자인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했던 사건 같은 경우에도 척추로 이제 다쳐가지고 수술을 받았는데 네. 수술 후에 계속 진물이 나고 염증이 나고 해서 병원에 문의를 해봤는데도 네. 나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다소 발생을 한다, 문제가 없다.
하다가 네. 계속 고통을 호소하니까 결국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시켰고 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은 이런 경우가 종종 있으니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네. 라고 해서 이상해서 이제 결국 의료소송을 제기했던 건이 한 아. 건이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소비자들이 자신이 이 의료사고의 희생자인지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은 그렇죠. 것 같습니다. 결국 그게 문제가 돼서 문제를 삼ып 가서 의료소송 가서 이기는 경우가 30%밖에 안 된다는 것이고 네. 실제로는 자신이 의료사고의 희생양이 된지도 모르는 경우는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조금 이렇게 네. 그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의료 사고하고 네. 또 의료 과오하고 두 개를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사안에서 보면 천공이 있거나 장유착이 있거나 아니면 의사들이 오진을 하거나 네. 이 경우에 무조건 과실이 있는 의료 과오가 아니고요. 네. 일단 의료 사고는 맞지만 의사들 과실이 있어야 의료 과오가 되거든요. 네. 그게 이제 손해배상의 그렇죠.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무조건 이 배상을 받아야 되는 의료 과오는 아니고요. 네. 의사의 과실이 이제 명백히 밝혀져야 배상을 해줄 수 있는 의료 과오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우리 그 아까 뭐 위밴드 시술이나 천공을 했을 때에 의사의 과실이 인정된 사례도 있고 아닌 사례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의사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천공이 발생했다든지 유착이 그렇게 됐다면 되면은 과오가 과오라고 아니라 할 단지 수는 없다. 사고일 그렇죠. 뿐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뭘 저 환자들도 좀 조심해야 될 부분, 환자 가족들도 뭐 미리미리 혹시라도 있을 의료 사고에 대비해서 예.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뭐 판사 출신이시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정보송으로 좀 짧게 정리해 주세요. 우리 법원에서는 하여튼 의료소송이 제일 어려운 소송이라서 네. 저도 의료소송을 몇 건 재판해 봤는데 네. 뭐 그냥 시간 가기만 바랄 뿐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네. 이 진료 기록을 제일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네. 물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읽을 수는 없지만은 네. 진료 기록이 왜냐하면은 제가 재판해 보니까 네. 이게 변작되는 변작이라 좀 어려운 말이지만 아.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아, 그럴 수가 있고 병원 예. 쪽에서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제일 관건이고 왜냐하면 네. 그것만 있으면은 아까 우리 전 변호사님 말씀대로 네. 양심적인 의사들이 그걸 정확히 판정해 주면 되니까요. 네. 예, 그리고 의사들한테 이렇게 묻고 이렇게 나 당신 잘못을 인정해라 이런 취지는 절대로 의사들이 네. 답을 거부합니다. 아예. 음. 어떤 말을 해도 이게 녹음대가 요새 전부 다 이 녹음기가 있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네. 의사들한테 이 당시의 사정을 설명해 달라면은 네. 잘 그 하지 않는 경우가 아,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거는 별 크게 문제가 안 되고 네. 제 생각에는 그 의료 소송이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전문적이기 때문에 의료분쟁 조정위원회에 먼저 가시는 게 물론 효과는 크게 없다고 보지만 네. 그 분쟁 조정에 가서 일단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 형사 고소는 네. 먼저 하지 마라. 알겠습니다. 예. 네.